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일본 내 해산물 가격이 두세 배 가까이 치솟으며 도쿄의 대형마트에선 신선한 생선이 동나고 편의점에서는 초밥 도시락과 해산물 덮밥류가 줄줄이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의 해산물 생산량은 작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유통된 수산물 물량은 18만 톤 이상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본 수산청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어민들의 조업량은 줄지 않았지만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서 재고가 그대로 썩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핵심 원인은 바로 방사능 공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자 일본산 해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해 도쿄 시민 10명 중 6명이 일본산 생선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보도했으며 도쿄신문도 정부의 안전성 설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감정은 이미 돌아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사능 걱정 없는 해산물이 필요하다면 이제 한국산뿐이다. 이 말 한마디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퍼지면서 한국산 해산물 직구 사이트에는 일본어 리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유명 온라인 플랫폼 RAKUTN과 야후 쇼핑에는 부산산 오징어가 이렇게 신선한 줄 몰랐다. 이젠 초밥용 참치는 무조건 한국산. 이라는 리뷰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으며 도쿄 신주쿠의 한 고급 백화점 수상 코너에선 한국산 해산물 있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하루 수십 차례에 달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열풍의 중심에는 한 일본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일본의 신문사 기자이자 수산 전문가인 사에키 리에 씨는 자신의 영상에서 한국 해산물은 전량 방사능 검사 후 디지털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추적 가능하다. 일본산보다 오히려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그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 댓글에는 이젠 한국산을 믿겠다. 사오리 덕분에 눈 떴다. 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언론도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 황구시보는 한국 해산물이 일본 시장에서 역풍을 타고 급부상 중이다. 일본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국산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청결신뢰의 브랜드로 중심에 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한국산 해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307%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증가세는 한일 간 수산물 교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에키리에입니다. 저는 일본 도쿄의 한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일본 어업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써왔습니다. 항상 일본 해산물이 자랑스러웠어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사람들이 일본 해산물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됐거든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조차 이제 구매하길 꺼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저를 슬프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서류와 컴퓨터에 둘러싸인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수첩은 항상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었죠. 중요한 메모를 위해 늘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짧은 검은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은 항상 깨끗하고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또 일본 해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관한 기사를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리에 씨, 다음 주에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책상 건너편으로 비행기 표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거기서 큰 해산물 박람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요즘 한국 해산물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더군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그들이 해산물에 관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일본은 항상 선두주자였는데요. 게다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종종 어려웠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항상 한국이 일본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요. 저는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어요. 일본 해산물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가야 하는 이유예요.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평생 생선을 다루며 살아오셨거든요. 어머니의 손은 오랫동안 생선을 써는 일로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힘든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국. 어머니가 놀라고 약간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좋은 해산물에 대해 뭘 안다고?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국 해산물이 우리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비행기가 도쿄만 위로 날아갈 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일본을 먹여 살린 바다가 이제는 멀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의 해산물 기술,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고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우러 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여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호텔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 방에는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여행 때문에 속이 비어있고 약간 메스꺼운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아침 뷔페에는 해산물 요리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미역국, 구운 생선, 게장, 그리고 문어도 보였죠. 별로 맛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접시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담고 조금 먹어봤어요. 바로 씹는 것을 멈췄답니다. 이 생선에 뭔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맛이 깨끗하고 신선했어요.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있었죠. 부드럽고 즙이 많았으며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껴지고 있었답니다. 어디서 온 생선인지 알아야 했어요. 호텔 직원에게 그 생선에 대해 물어봤죠. 모두 한국 해산물이에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특별한 시스템을 통해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어요. 많은 제품이 우리 스마트 양식장에서 오고 있죠. 스마트 양식장이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재빨리 수첩에 적어 내려가고 있었죠. 어쩌면 이 여행이 생각만큼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날 나중에 해산물 박람회에 갔어요. 생선이 놓인 테이블과 해산물 제품을 파는 사람들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대신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어요. 물탱크에 떠있는 바다 드론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서는 수온과 수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생선 포장에 있는 특별한 코드를 스캔해서 각 생선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는 휴대폰도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한국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정민수라고 적혀 있었고 스마트 양식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태블릿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수중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카메라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양식장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방사능, 중금속, 그리고 물속의 다른 위험한 물질들을 계속해서 검사하는 센서들도 보여줬어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일 이후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해산물 안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죠. 저희는 해산물이 안전하다고 그냥 말하는 대신 완전한 투명성으로 증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어업회사들이 아직도 종이 기록을 사용하고 있었죠. 나이 많은 어부들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고 경험이 과학보다 낫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이 생선 맛에 영향을 미치나요? 뭔가 잘못된 점을 찾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더 맛있게 만들어주죠. 물고기가 완벽한 조건 적절한 산소 온도 그리고 낮은 스트레스에서 자라면 훨씬 더 맛있어요. 내일 저희 시설 중 하나를 방문하고 싶으세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어요. 간단한 기사를 위한 기본 정보만 모았어야 했는데 그날 아침에 맛본 생선이 너무 맛있었고 민수 씨가 너무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네, 스스로도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 가보고 싶네요. 그날 저녁 박람회를 떠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술이 정말로 해산물에 그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뭔가를 더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어요. 저의 발견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된 거였죠. 작은 어촌 마을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것에 숨이 막혔어요. 나무배와 간단한 그물 대신 저는 어류 양식장이라기보다 컴퓨터 회사처럼 보이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유리벽과 화려한 차트와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들이 줄지어 있는 거대한 관제센터였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미닫이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안내했어요. 안에서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수십 개의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각 화면은 물과 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가 저희 중앙 모니터링 시설이에요. 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해안가를 따라 있는 저희 양식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죠. 저는 화면 중 하나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화면에는 맑은 물속에서 건강한 물고기들이 완벽한 열을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다른 화면에서는 산소 수치, 온도, 그리고 물속의 염분에 대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죠. 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한 탱크의 질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자 컴퓨터가 자동으로 필터를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모든 것을 기록해요. 민수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는 휴대폰으로 생선 포장에 있는 코드를 스캔했어요. 즉시 그의 화면에는 그 안에 있는 생선의 전체 생애 이야기가 나타났죠. 마이너스 언제 태어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물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언제 잡혔는지, 그리고 완전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테스트 결과까지요. 일본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가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을 신뢰하는 데 의존하고 계셨죠. 라벨을 손으로 직접 쓰시고 기술보다 전통을 믿으셨어요. 어머니의 방식에는 아름다운 면이 있지만 위험한 면도 있었죠. 일본에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 세대의 경험에서 오는 지식을 소중히 여겨요. 어부와 바다 사이의 특별한 연결도요. 컴퓨터가 정말 그것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경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들고 있어요. 저희 최고의 양식업자들도 여전히 그들의 감각과 판단력을 사용하죠. 기술은 단지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준답니다. 부두를 따라 걸으며 배들이 잡은 물고기를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각 물고기는 즉시 검사되고 태그가 붙고 시스템을 통해 추적되고 있었죠.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후쿠시마 문제 이후에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일본 해산물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나요? 그의 질문이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솔직해야 했죠. 완전히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신뢰의 문제예요.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번 깨지면 그냥 우리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증거를 보여줘야 하죠. 이 모든 기술이 정말로 다루는 것은 그거예요. 단지 더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 신뢰를 재구축하는 거죠. 저는 조용히 서서 수평선 위의 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점점 더 적은 고객들에게 자신의 생선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서 보고 있는 것들에 비하면 갑자기 구식으로 느껴지는 안전조치들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려는 제 기사들도 생각나고 있었죠. 우리는 수세대 동안 해산물을 가장 잘 다뤄왔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민수 씨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게 문제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전통산업은 종종 과거에 너무 단단히 붙들려 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제 자존심이 원하는 대로 일본의 방식이 여전히 최고라고 말하는 기사를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보도해야 할까요? 한국이 일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산물 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무엇을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무엇이 옳은지 알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현지 생선 시장을 방문했어요. 분주한 시장은 도쿄의 시장들을 떠올리게 했죠.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신선한 생선들이 얼음 위에 놓여 있었고요. 익숙한 바다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모든 해산물에 특별한 QR코드가 붙어 있었거든요. 집에 가져갈 몇 가지 품목을 샀어요. 방어, 연어, 그리고 문어였죠. 판매자는 비행 중에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용기에 조심스럽게 포장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이 한국 제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답니다. 공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긴장하고 있었어요. 일본 세관원들이 제 한국 해산물을 압수하거나 그것을 가져온다고 저를 비웃을 것 같았거든요. 세관 직원이 제 신고서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 해산물이라고요?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북극의 눈을 가져가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통과시켜 주었어요. 그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 해산물이 특별하다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곧장 어머니의 가게로 갔어요. 거의 폐점 시간이었고 가게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죠. 저희 어머니 마사코는 카운터를 닫고 계셨어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그녀의 손이 천천히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계셨어요.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저녁 식사 가져왔어요. 제 꾸러미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가게 뒤에 있는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생선을 풀어보셨어요. 수십 년간 해산물을 다뤄온 경험으로 그녀의 전문가적인 눈이 각 조각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한 번만 보셔도 품질을 판단하실 수 있었거든요. 색깔이 좋네. 연어를 만지며 인정하셨어요. 식감도 단단하고. 어머니가 생선을 손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랜 연습으로 그녀의 칼솜씨는 완벽했죠. 일하시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었어요. 어머니, 이건 한국에서 온 거예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을 계속하셨어요. 그래? 그녀가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연어를 처음 한 입 드실 때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 맛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풍부하고 깨끗하고 완벽했거든요. 이건 다르네.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포장지에 있는 QR코드를 보여드리고 제 휴대폰으로 스캔했어요. 화면에 정보가 가득 채워졌죠. 알에서 식탁까지 우리 생선의 완전한 이력이 나왔는데 여러 안전 테스트와 운송 중 온도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든 생선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할 수 있어요. 생선을 자르느라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가락이 제 휴대폰을 향해 뻗어왔어요. 그녀는 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려고 화면을 찡그리며 보고 계셨답니다. 모든 생선에 이렇게 하는 거니? 그녀가 물으셨어요. 네. 이제는 거기서 표준 관행이에요. 그날 밤 늦게 집에서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방에서 컴퓨터 화면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간단한 기사를 쓸 계획이었는데 이제 제 손가락은 쓸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들을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전통이 아닌 기술을 배워야 한다.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썼어요. 모니터링 시스템, 투명성 기술과 어업 지식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요. 해산물에 대한 일본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썼지만 또한 우리가 변화해야 하거나 뒤처질 것이라는 점도 썼답니다. 기사를 마칠 때쯤 해가 뜨고 있었어요. 한 번 더 검토하고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한국에서 생선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져왔어요. 진실과 그것을 나눌 용기를 가지고 왔답니다. 제 기사가 발표된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저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죠. 일본의 자존심을 배신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 해산물 방식을 우리 것보다 더 칭찬할 수 있냐고요? 몇몇 어업업계 지도자들은 저를 욕하며 제가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답니다.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걱정으로 속이 뒤틀린 채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리에 씨, 당신 기사가 꽤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네요. 그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나쁜 건가요? 제 목소리가 원하는 것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얼굴에 뜻밖의 미소가 번졌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올해 가장 많이 읽힌 기사 중 하나예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는 우리 웹사이트의 댓글란을 보여줬어요. 화가 난 반응들 사이에 많은 지지하는 의견들도 있었답니다. 한국 해산물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들과 경쟁하려면 우리도 변해야 해요. 이제는 한국 해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한 주 후 정부는 일본에 한국 해산물을 더 많이 들여오기로 허가했어요. 마이너스 이전보다 300%더 많이요. 몇몇 오래된 어업회사들이 크게 불평했지만 슈퍼마켓들은 한국 제품이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팔려나간다고 보고하고 있었답니다. 다시 어머니의 가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가게에 다가가면서 뭔가 다른 점이 눈에 띄었어요. 창문에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한국산 제품 구비라고 적혀 있었죠. 믿을 수 없었어요. 안에서 보니 진열장 한 부분에 QR코드가 붙은 상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놀라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셨지만 입꼬리에 작은 미소가 숨어있는 것이 보였어요. 내 기사를 읽고 생각해봤단다. 몇몇 손님들이 특별히 이 제품들을 찾아왔더구나. 시대가 변하는 거지.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젊은 가족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한국산 연어를 가리켰죠. 저희 이거 주세요. 추적 시스템에 대해 읽었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와 저는 뒷방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가게는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보다 더 분주해 보이고 있었죠. 장사가 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몇몇 단골 손님들은 나한테 화가 났어. 하지만 새로운 손님들이 오고 있단다. 다른 종류의 손님들이. 저한테 화나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 산업의 수십 년 변화를 지켜봐온 그녀의 눈은 차분하고 맑았죠.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그때 깨달았단다. 내가 일본을 해치려고 그 기사를 쓴 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쓴 거라는 걸. 어머니는 휴대폰을 찾으셨어요. 놀랍게도 새 스마트폰이었죠. 그리고 어색하게 버튼을 눌러 찾고 계셨던 것을 찾으셨어요. 민수 씨가 일본 텔레비전에서 일본 어업 회사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인터뷰하는 영상이었답니다. 그에게 연락했단다.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시스템을 내 가게 같은 작은 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 다음 달에 그 얘기를 하러 온단다.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6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해오신 제 어머니가 이렇게 큰 변화를 받아들이다니. 왜요? 간단히 물었어요. 내 말이 맞았기 때문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전통은 우리를 오랫동안 강하게 지켜줬단다. 하지만 전통만으로는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도쿄의 거리가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마지못해 시작했던 제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던 거죠. 이제 때로는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노트북을 열고 두 번째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해산물 신뢰의 미래는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 답은 저에게 분명했어요. 그것은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균형에서 오는 거예요. 신뢰를 만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서요.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용기를 갖는 것에서, 심지어 한때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로부터도요. 그리고 저에게 이 모든 것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생선 한 입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의지에서요.